안치용의 고전 산책.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는 죽음의 신에 대항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산 정상으로 바위를 굴려 올리고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진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는 일을 무한히 반복하는 벌입니다. 알베르 카뮈는 이러한 시지프를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함을 의식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삼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 존재의 무의미성을 인식하고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합니다. 무익하고 희망이 없는 노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말이죠. 실존주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조리죠, 부조리. 네. 부조리라는 게 인간과 세계를 고정해주는 거, 이게 부조리고, 인간과 세계가 마주칠 때 나타나는 거.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불합리한 침묵이 마주쳐서 생기는 게 부조리죠. 그럼 인간의 호소가 있어야 되죠, 인간의 호소가. 세계의 불합리한 침묵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부조리가 나타나는 거죠. 대립에서 나타난다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는 어디서 오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거는 이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실존주의에서도 일단 던져진 것으로 우리 실존을 파악하니까, 세계와 대면하거나 또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계 자체는 어느 순간 불합리한 것으로 자신에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함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자각 같은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인식,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호소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호소라는 걸 생각하면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돌을 계속 미는 거, 밀어 올리는 걸 이건 이제 호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밀지 않으면은 자기를 누를 듯이 버티고 있는 돌덩이, 이게 이제 불합리한 침묵이라고 할 수 있죠. 바위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밀어 올리는 힘과 도로 내려가려는 힘, 두 힘이 만나서 생기는 게 부조리인데, 거기서 인간의 선택은 밀어 올리는 게 이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실존주의적.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회피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안 밀고 나가는 방법도 있죠. 자살 정도 해당될까? 내가 왜 이 돌을 밀어야 되지라는, 이 돌을 왜 밀어야 되지라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 결정적으로 이탈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이제 밀고 가라는 건데, 일단 자살은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살이라는 거는 이제 무엇으로부터도 있지만 무엇으로 향한 것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다 해서 동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현존하는 삶으로부터 딱히 탈출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현존하는 삶을 중단시키고 그것이 단절되는 상태로 가야 되는 이유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자살은 좀 삶의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삶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없죠. 아무튼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살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바위를 미는 것 자체가 나 말고 다른 초월적인 최종 신급에 의한 지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배제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밀어야 되는데 미는 걸 그만둬서도 안 되고, 미는 이유 중에 어떤 초월적인 이유가 있어도 안 된다. 미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한테서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죠. 철학적으로는 이제 주체의 문제 같은 게 소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행복한 시지프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고 왜 우리는 밀어야 되느냐. 실존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불합리한 침묵 사이에서 부조리가 나타나는데, 그 부조리를 극복함으로써 어떤 실존을 자각하게 하는 거. 최근에 예를 들면은 이제 바둑 얘기죠. 무력한 이세돌과 압도적인 알파고 사이에서 이제 이세돌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꾸역꾸역 이제 바둑을 둬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바둑을 두는 순간에는 돈이든 무엇이든 떠나서 그 바둑 자체를 위해서 바둑을 두는 것이니까, 아마 본인이 얘기했듯이 알파고와 대결하면서 아마 기뻤을 거예요. 바람이 아닌 알파고였기 때문에 이세돌이 느꼈을 기쁨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호소와 인간의 호소가 맞부딪혀서 생기는 상황을 부조리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불합리한 침묵 사이에서 부조리가 생겨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근데 외길수순이죠. 바둑 용어로 하면. 이제 계속 쭉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밀고 나면은 이제 이 구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 코스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데, 말하자면은 이세돌이 죽을 때까지 바둑을 두는 거 비슷하죠. 죽을 때까지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는 계속 진화해. 지가 머리를 안만 짜내도 이제 알파고를 이긴다는 전망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고를 이기겠다는 투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붙는 것. 이게 불합리 속에서 실존주의가 추구하는 거죠. 정상에 올라섰을 때만의 그 약간의 그 숨 돌릴 순간이 있죠. 불합리한 세계가 잠깐 말을 해주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상에서 돌이 내려가는 것 같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순간, 불합리한 세계가 자신에게 뭔가 좀 반짝임, 깨달음 같은 걸 주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돌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돌이 내려가지만은 그 내려가는 돌은 잠정적인 것이고, 영원히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죠. 시지프의 역할은 뭐예요? 돌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 돌을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가지고 다시 밀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죽을 정 살정 돌을 밀고 가가지고 정상에서 갑자기 힘이 탁 풀리면서 돌이 콕 내려가. 그리고 잠깐 정상에서 전망이 열려. 그리고 뭐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그지? 그 순간 이렇게 굴러내려가는 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짐작한데 어떤 모종의 뭐 깨달음, 법열의 경지라고 하나, 뭐 여기서는 실존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돌을 민다고 치고 꼭대기를 갔어. 밀어야 될 꼭대기는 계속해서 있어. 근데 한 꼭대기를 넘고 돌이 내려가고 바람은 불어오고 나는 정상에서 저기 다시 밀어야 될 그 돌이 굴러 내려가는 거를 잠시 쳐다보고 있어. 이런 게 이제 실존의 풍경이죠. 잠정적인 것이고, 생각해보면은 돌이 내려가면은 그 돌은 계속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고개는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더 낮은 고개가 나타나면 말이 안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의식하는 거는 이제 실존인데, 실존을 의식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 힘을 아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또의 관점인데, I라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거는 본질을 먼저 규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실존은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데, 실존은 본질에 앞서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그 주체는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알파고 사례에서 이제 재밌게 본 것이 이제 그건데, 알파고가 돌을 던질 때, 여러분 바둑을 잘 안 뒀을지 모르겠지만, 알파고 리자인스라고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이제 뭐 알파고는 이렇게 뭐 돌을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내가 주목한 거는 알파고는 3인칭으로 의사를 표시를 하는구나. 알파고가 3인칭으로 의사를 표시한다는 거에 생각을 좀 해봤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이 I라는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중개자가 있어서 알파고가 나 졌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전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알파고는 3인칭이에요. 이세돌은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지, 이세돌이 졌다라고 얘기 안 하고, 3인칭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1인칭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나라는 거, 각각의 이름이 주어져 있잖아요. 나라는 거를 자각하고, 나의 맞서는 세계를 또한 자각하고, 그 맞섬 속에서 나의 영역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영역이 취약하고 흔들리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나들과 연계를 맺고 다른 나들과 관계를 확장하면서 나를 넘어 우리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실존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구조는 늘 있죠. 이미 여기도 실존에서도 두 가지 구조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인간의 호소와 세계의 불합리한 침묵. 그 구조 속에서 부조리를 파악해내고 부조리 너머로 가려는 호소의 절절함과 또는 뭐 호소와 결부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실존이라고 할 수 있죠. 실존은 불교적인 관점으로 뭐 순간의 깨달음 같은 것이 있고, 항상 유지될 수 없는, 손 안에 들어온 물처럼, 우리가 손 안에 들어온 물은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항상 빠져나가 버리죠. 우리가 의식하지, 아주 선각자들만 의식할 수 있는 뭐 우주를 구성하는 뭐 암흑물질이라든지, 암흑물질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지만 우리는 전혀 의식을 못하잖아요. 물질은 실존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도처에 있는 실존하는 암흑물질을 어느 순간 뭐 자각하게 된다든지. 근데 암흑물질을 인식하는 방법은 암흑물질 자체를 통해서 인식할 수가, 어떻게 인식해요? 전체 물리학자들은 암흑물질이 다른 것과 반응하는 양태를 통해서 암흑물질이 있구나라고 이제 뭐 파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주의 질량, 은하의 질량을 측정했는데
우주가 이런 형상, 은하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암흑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산수를 통해서 수학이라고 했다. 파악을 해내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존재,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계속 미는 거죠. 여기서 이제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의 노동과 결부시켜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동이 사라진 세계에서 그럼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도를 밀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고민하는 사람, 뭐 크게 봐서 지식인 그룹은 뭐 노동하지 않아도 머리로서 이제 도를 밀면 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밀 것이 없어진 세계에서는 시지프는 뭐하고 살 거냐,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죠. 돌이 사라졌어요. 그럼 시지프는 뭐하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조깅을 하나 정상까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돌이 사라진 세계에 시지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추가적인 질문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